늘지 않는 가계소득,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채무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고금리 부담 완화, 새로운 소득 기반을 창출해주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발을 묶는 다중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고금리의 이자를 저금리의 이자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소득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자활의지가 뚜렷한 서민들의 재기를 도와 삶의 희망을 찾아주고자 설립된 국민행복기금. 당신의 든든한 금융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에 연체 중인 신용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자 전액과 원금 30%에서 50%를 감면해드림으로써 서민에게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채무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지만 고금리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취업지원. 서민들의 금융 문제뿐 아니라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취업 상담, 교육,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민행복기금입니다. 몇 달 전 와이프와 함께 치킨집을 시작한 왕대박 씨 부부. 비록 작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박이냅니다.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 반반 한 마리 주문 있어요. 오케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꽃분 씨와 대박 씨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치킨집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부부.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보, 내일 재료 들어오는 날인데 그동안 재료비 밀린 거 안 주면 재료도 이제 못 준대요. 아, 이제 우리 어떡해요. 그래? 카드가 있잖아. 어? 우선 그걸로 쓰고 우리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아, 뭘 그렇게 걱정이야. 어? 카드 정지됐어요. 지난달에 우리 카드 돈도 못 메꿨잖아요. 카드가 어디 하나뿐인가? 어? 일단 그걸로 쓰고, 아니 어떻게 코앞에 닥친 위기는 극복을 해야지. 어? 아이 참 정말. 에이. 이렇게 급한 대로 카드 3개를 번갈아가며 자금을 융통했던 부부. 하지만 미수가 생기자 결국 카드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왕대박 씨 부부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카드 돌려막기. 이들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로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스피드로 신용불량에 이르는 이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기도 한 카드 돌려막기. 하지만 이것은 카드 하나가 연체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카드가 연체될 위험이 크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급한 상황이 오면 한 번쯤은 눈을 돌리게 되는 불법 사채의 유혹. 높은 이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공과금이나 세금을 습관적으로 연체하면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공과금이라도 연체 기간이 길고 금액이 쌓이면 채무 불이행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답니다. 세금, 공과금, 제 날짜에 내는 것 잊지 마세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거래에 이용되면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함께 신용이 떨어지고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 만약 지금은 신용에 이상이 없더라도 이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은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위협하는 채무와 이자에 고통받게 된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찾아주세요. 과도한 채무금 상환의 늪에 빠진 당신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미소, 희망을 지켜주는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언제나 서민과 함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윤 씨가 꿈에 그리던 A금융사의 최종 면접일입니다. 긴장한 모습에서 지윤 씨의 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김지윤 씨. 자신 있게 대답하는 지윤 씨. 왠지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면접 발표의 날. 이런, 아쉽게도 불합격이네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른 면접을 준비하는 지윤 씨. 하루 이틀 그렇게 많은 면접을 봤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지윤 씨. 연이은 불합격이 납득이 가지 않는 지윤 씨. 저 지원자 김지윤인데요.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김지윤 씨는 다른 건 다 좋게 평가가 됐는데 신용등급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고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용등급이 낮아서라고요?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김지윤 씨. 취업만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취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출이자를 갚지 못했던 것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취업문을 닫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윤 씨처럼 자신의 신용등급과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신용등급의 존재를 알더라도 단순히 대출받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최근에는 신용등급이 취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연체 기록이 있으면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부적격자로 판정되기도 하며 채무 불이행자는 지원 요건에서부터 배제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관리의 첫걸음, 바로 신용등급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한 후 적절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신용등급은 서민금융날을 목에서 안심하고 조회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자신의 신용등급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신용등급 확인, 내 신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싸고 괜찮은 집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계약했어. 축하해. 이제 전세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 축하는 무슨 반 이상이 대출인데 뭐. 대출? 안 그래도 어제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왔어. 대출 심사는 다 끝났고? 이제 얼른 잔금도 치러야지. 이게 대출이 얼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자율도 괜찮고 대출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한시름 났다니까. 진짜? 그럼 이자율이 얼만데? 1억 대출 받는데 5%대. 5%. 5%? 그래 5%. 5%? 아 그래 5%라니까. 5% 맞아. 때마침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이 과장은 김 과장한테 대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과장. 부푼 기대감으로 대출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과정인데 이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김 과장은 5%, 나는 35%. 아니 이거 사람 차별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대출 이자는 신용등급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김 과장은 1등급의 신용을, 이 과장은 잦은 신용카드 연체와 공과금 미납으로 신용등급 8등급으로 같은 금액이라도 이자가 다르게 책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은행과 금융권 등의 거래기간과 연체 정보, 부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은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대출을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이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등급과 10등급의 이자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 2011년 11월 은행금리 기준으로 신용 1등급과 10등급이 똑같이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연평균 이자율이 1등급 약 5.9%로 연간 총 590만 원, 10등급은 연간 평균 이자율 34.2%로 연간 3,42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무려 2,8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금액이면 소나타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자 차액이 자동차 한 대 가격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자만 아껴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철저한 신용관리, 새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공사는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 등 정부 위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금융, 기업, 가계, 공공부문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국가경제 안전판으로서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